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네, 오늘도 초대석 라이브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상영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은 크게 독립영화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단편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립영화에 관해서 다층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감독이자 영화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배우로 활동하신 경력도 있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재호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만들고 있는 백조입니다. 지금은 그 한독협 이사장 하느라고 작품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영관에서 영화를 그렇죠. 상영하니까 네. 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아, 근데 제 작품 아직 다들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간단히 PR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영화 연출을 한 3편 정도 했고 다큐멘터리 연출을 한 편 했는데요. 첫 번째 영화가 그들이 죽었다라고 2014년에 이제 부산에서 상영하고, 두 번째 영화가 일본 올로케 음악 영화인 대관람차라는 영화인데요. 세 번째 영화가 시민노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번째 영화는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고 코로나 시기에 공연과 영화의 콜라보인 영화가 있습니다. 프로듀서한 작품은 이상윤 씨, 윤진서 씨, 이솜 씨 주연했던 산타바바라라는 영화 있고, 꿈의 대인이라는 영화 있고요. 네, 이우정 감독님의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 있고, 연극 배우들과 함께 만든 역할들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온라인에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처음 뵙는데 감독님이 배우처럼 잘생기셨어요. 아, 작품 말씀하시면서 배우 경력을 또 말씀을 안 하셨네요. 아, 그렇죠. 영화는 쌍화점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사가 딱 2마디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성균관 스캔들 유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동명이인은 아닌데. 오늘은 그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영화계는 또 어떻게 굴러가는가?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립영화협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2024년부터 제가 이제 협회 이사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독립영화 생태계 영화인들 그리고 관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서울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를 운영하고, 인디그라운드라는 독립영화 유통배급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또 협회 회원들끼리는 이제 네트워킹이나 얼마 전에 회원작 상영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전국에서 영화제를 또 적게 열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울독립영화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진흥위원회랑 같이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영화진흥위원회가 원래 이제 70년대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를 열고 있었고, 이제 같이 공동 주최로 25년 정도를 해왔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 하는 영화제가 아닐까. 좋았던 딱 특색이 있던 영화제들이 많이 최근에 없어져가지고, 인디포럼도 그렇고 뭐 미장센이나 아시아나 같은 게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영화제도 많이 줄고 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역대 최다의 성과를 냈어요. 출품 수도 최다, 상영 수도 최다, 그리고 관객 수도 최다. 이것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역사나 권위가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이, 갑자기 새로 비슷한 규모의 영화제가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저 영화제도 틀고 싶어 이러진 않단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 혹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응원을 하러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 영화제를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할 거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영화는 제작 편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독립영화는 계속 이렇게 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그 상업영화 하시던 분들도 이제 동료 네, 상업영화 하시는 분들도 이제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욕구는 계속 있고, 이거를 선보일 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영화제 개수를 너무 줄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영화제 개수를. 그러니까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영화제 지원하는 개수는 그래도 유지를 시켜놓고 각자가 받는 걸 조금씩 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개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이 이상은 주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라고 했는데, 영화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제가 많은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전국에 200개, 300개 영화제가 있다더라 하는데, 그걸 다 영진이가 지원을 해주는 영화제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영화제가 많은 이유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영화제가 있을 텐데. 서울 독립영화제라는 행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실질적인 기능도 있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디그라운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센터죠. 기존에는 제작하는 거 독립영화 창작자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작자들에게는 배급사가 없는 영화들은 배급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개봉을 했던 영화들은 아카이빙을 해서 또 그걸 또 큐레이션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역할들을 좀 하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인디그라운드 사이트에 가면은 매달 이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온라인 상영관이 있으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거기서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맞아요. 일을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커뮤니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 상영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거에 행사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커뮤니티 시네마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최근에 또 사라져가지고.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공동체 네, 상영이라고 하죠.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상영 신청을 하면은 맞아요. 이제 해당 영화를 이제 일정 공간에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멘토링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영화제도 해보자 해도 도전하신 분들을 좀 봤거든요. 훌륭하게 또 영화제들을 치러내는 걸 보면서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려면 당연히 근처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야 되고 틀어져 있는 영화를 봐야 되고 음, 시간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공동체 상영을 하면 영화를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과 함께하는 다른 부대 행사들도 맞아요. 같이 네, 기획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수 네, 있잖아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 영화가 함께 한다라는 게 또 그 행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많이 많이 대중화가 되면 좋지 네.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극장이 아니고 카페나 뭐 근처에 뭐 문화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상영, 커뮤니티 시네마 사업도 지금 인디그라운드에서 하고 있고. 도대체 이 한국 독립영화는 누가 만들고, 누가 보고, 독립영화의 장점이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정말 아무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협회 안에서도 어떤 게 독립영화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독립영화 인정이나 예술영화 인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거기 규격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다 부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고.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제작비가 필요하잖아요. 독립영화는 보통 저예산으로 만든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상당수의 영화들이 대중상업영화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그렇죠. 예산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 땅 파서 영화 만드나?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만드나 보다 만들면 수익이 날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관객들이 많이 봐야 10,000명이잖아요. 국립영화관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비싸면 10,000원 정도니까요. 10,000원이라 잡으면은 극장이랑 5대5로 나뉘니까 4,000원,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이상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면 무조건 적자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뭐 학생들은 뭐 학교 졸업 작품으로 해서 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만들거나,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위원회나 각종 영화제 이제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예전에 뭐 전셋집 빼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화들 다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제작비는 있는 것 같고, 그게 요즘에 장편 영화를 봤을 때 2억, 3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5천만 원밖에 못 볼 영화인데 2억, 3억씩 투자할 뭐 투자사, 제작사가 있지도 않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CGV에서 개봉했던 단편 영화 밤낚시라는 아, 작품, 네. 현대자동차의 브랜디드 필름 형식으로 만들어지기는 네. 했지만 이제 영화라는 형태를 취하고 1,000원이라는 관람료로 상영이 됐다는 말이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흡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렇죠. 투자가 선행이 됐다는 건데 그 작품도 독립영화의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가 더 그렇죠. 라고도 볼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독립영화라고 인정을 받는 영화들, 긍정적인 그렇죠. 어떤 네. 그런 카테고리로
로 인해서 그래서 독립영화라는 범주가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 박낚시 개봉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단편 영화 개봉들을 했잖아요. 저는 네.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영화고 극장 측에서도 앞뒤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서 단편도 극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를 알려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영화제도 기업들의 많은 후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영화를 선보이는 장 자체도 그런 후원들의 힘입어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 어플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그 어플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것도 그 지자체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프로듀서 했던 영화들도 항공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 비행기가 좀 꼭 나와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 만드는 사람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죠. 후원이나 투자를 하는 쪽의 인식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되게 노골적으로 상품이라든지 맞아요. 브랜드라든지 이런 PPL을, 것들을 네. 노출해야 됐다.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참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네.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저희에게 많은 투자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독립영화만큼 사실 가성비가 있는 투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이 영화라는 형태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독립영화가. 그럼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누가 볼까요? 독립영화 관객들이라고 해서 소수의 일부의 어떤 특정 관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극장에 가면은 이 영화를 보시는 분이 저 영화도 보시고 해서 분명히 이제 독립영화의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꼭 뭐 어떤 문화생활을 할 때 독립영화만 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화생활을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이 독립영화를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또 상업영화도 많이 보시고 해서 관객을 향한 지원 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결국 수익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관객이 많아야 되는 건데 전체 스크린이 뭐 3천 몇백 개, 4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 멀티플렉스 포함해가지고 한 70개, 70개, 100개가 안 되거든요. 독립영화를 접할래야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음, 한 해 장편 영화가 뭐 최소 100편에서 한 200편 사이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영화제 통해서도 꽤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개봉할 영화가 없다고 재개봉 영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관객들이 만나보기가 어렵겠죠. 예, 이게 현실적인 좀 저도 어려운 것 뭐 같습니다. 처음에 영화 개봉할 때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이제 보러 오겠다고 하지만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극장에서 거의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극장에서 없어서 못 봤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전국으로 치면은 정말 독립영화 전용관의 개수는 너무 적거든요. 각 지역에 한 개 있을까 말까니까. 정말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만 명 단위 관객 단위를 음. 넘보는 해외 독립영화에 비해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아직 1만 돌파라도 힘들다는 게 안타까워요.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음, 30만을 네, 넘겼잖아요. 네. 작년은 해외 예술영화, 해외 독립영화들이 큰 성과를 냈는데 네. 독립영화는 점점 성과가 줄고 있잖아요. 해외 독립예술영화의 관객과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음, 같다. 검증된 영화들만 수입해서 배급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객이 많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그런 아트하우스 제작사들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실제로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봐도 독립영화는 학생들 작품 아니냐, 상업영화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그렇죠. 달려요. 네. 최근에는 또 마블 스튜디오처럼 PC주의 이런 것들이 영화계에 너무 만연해 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안 본다. 이거는 이제 독립 영화랑 한국 영화를 다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 독립 예술 영화들이 제가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재미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두 번째로는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음, 이것이 오히려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면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OTT도 들어가면 사실 고르다 끝나잖아요. 보지 않고. 그렇죠. 예, 마케팅 같은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해외 독립예술영화 같은 경우는 배급사 측의 마케팅 비용이나 규모가 한국 독립예술영화보다는 큰 것이 사실이니까. 일단은 사실 뭐 완성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해외 예술 영화들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독립 영화보다는 예산이 뭐 10배, 100배씩 많죠. 네.
사실 기생충도 해외 가면은 예술 영화에 배국 단위도 그러니까요. 다 독립영화죠, 헐리우드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A24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요런 소재, 요런 이야기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독립영화라는 게 창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상업영화 제작자, 투자사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런 시도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박찬욱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이제 그냥 딱 제도에 맞춰서 어떤 규격화된 영화가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큰 영화제들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제에서 트는 영화들도 사실 좀 비슷할 수밖에 없고,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만드는 사람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아, 저렇게 만들어야, 저런 내용으로, 저런 완성도를 만들어야 내가 저 영화제에 가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게 되고, 또 비슷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음. 한국 독립영화는 지인들 시장, 지인들끼리 봐주고, 지인들끼리 만들고, 관객들도 이제 지인이 되셔가지고 와주시고, 약간 이런 시장으로 돼버려서 미래를 보면 안 좋은 시장인 거죠, 지금 상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는 다들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해외 예술 영화가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객 수를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에 쌓인 데이터로는 그걸 회수를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속속 나와요. 요즘에 독립영화. 정말 독창성이나 실험적인 성취가 있는 거 맞나.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저예산 영화랑 다를 게 뭐야? 그렇죠. 독립영화가. 그럴 거면은 워터로 비슷한 돈 내고 그럴 거냐라는 거죠. 네, 그 영화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제작 지원 시스템이랑 학교 시스템이랑 영화제 시스템이 사실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제작 지원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심사위원들이 마음에 들 만한 걸 해야 되는 거고, 영화제도 영화제 프로그램하고 마음에 들 만한 거. 근데 그게 관객이 아니고 뽑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관객과 뽑아주는 사람은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 영화들이 훨씬 더 괜찮은 영화들이 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좋은 독립영화는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학교, 또 영화제, 뭐 독립영화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좀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이 독립영화계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관객분들은 이런 고민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재미있는 영화 보고 싶은 거지. 좋은 영화 보고 싶을 네, 때. 좋은 영화 보고 싶고, 근데 굳이 지금 재미없는 독립영화를 꼭 살려서까지 이 영화를 내가 봐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객분들한테 좀 이런 독립영화는 왜 필요하고 한국 영화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관객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활권에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포스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독립영화를 보게 된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뭐 봤던 영화 너무 다른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재미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자극이 됐기 때문에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극장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다 본 거죠. 음. 저에게는 어떤, 아, 영화라는 게 같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예술 되지만,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이제 그 어떤 생각이 확장이 되고,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저 스스로의 어떤 성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영화가 뭐 중요하니까, 뭐 한국 영화의 밑거름이니까 봐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독립영화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대중 상업 영화보다는 관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를 그렇죠. 해석하고 네, 보는 영화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영화들이 조금 더 맞아요. 많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네. 관객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서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사실 그 시를 쓴 사람들, 그 문학 작품을 쓴 분들이 이것이 뭐다라고 정해놓고 쓴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업 영화는 대중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지를 많이 주지는 않지만은,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과 감독이 서로 그런 소통을 하면서 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영화처럼 주입을 해주진 않으니까.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제 소비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영화를 관람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소비 당하고 있죠. 네. 소비 당하는 느낌이지. 조금 보다가 재미없으면, 흥미가 안 끌린다. 그러면 스킵하고 넘기거나 음. 아니면 다른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 거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 재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음, 썼었잖아요. 리모컨으로 계속 채널을 그쵸. 돌려가면서 네. 본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도 끝까지 못 보게 되지만 그냥 이 채널을 넘기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네. 거죠. 그게 지금 OT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볼까 계속 고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객이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 트래픽을 올려주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가 취급할 수 있는. 독립영화 정말 재밌으면은 관객들이 알아서 찾아보지 않을까?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관객들이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기준이 다들 다르긴 하잖아요. 네. 저는 독립영화 재밌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로 그냥 뭐 대중적으로 재밌는 독립영화들도 최근에 뭐 장손이나 이런 영화들도 꽤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런 좀 다른 쪽의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오시는 것 같아요. 큰 주목을 받는 영화도 말씀하신 대로 68개 극장, 100개도 안 되는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뭐 하루에 한 번 틀어질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닿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독립영화관 수도 적고 상영 회차도 적으면 그 회차나 그 상영관만큼은 꽉 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보통 대중이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어플을 깔아서 간단 말이죠. 제가 주로 많이 가는 극장의 어플 하나 정도를 까는 건데 CGV 어플 하나를 깔면은 그런 극장에서 하는 영화는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독립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영화 정보 같은 게 거의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는 독립영화 매니아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디트릭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국의 작은 영화관 그리고 독립영화 상영관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는 또 네. 디트릭스에 사지 않고 또 타이니티켓이나 각자의 서비스 사용하고 있어서 진짜 정말 딱 그 극장의 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온라인에서 처음 경험을 하면은 첫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호흡이 긴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롱테이크나 롱샷을 많이 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 OTT로 보면은 이제 한글 자막을 켜고 보시게 되면은 긴 호흡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난 대사를 다 봤는데 거기서 또 접하게 되면 아 역시 독립영화 좀 길고 지루하네 이렇게 되면서 더 극장으로 또 안 오시는 게 아닌가. 독립영화에는 왜 팝콘 무비가 없을까? 음, 독립영화도 팝콘 무비를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쵸. 네. 제작 지원 시스템이나 영화제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그런 영화들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음,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네. 해요. 정말 요즘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 나는 저녁 한 끼 먹으면서 편하게 보고 싶은데 영화를 틀기 전부터 부담을 갖기는 싫은데 그런 관객들을 위한 독립영화는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이제 심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가 되잖아요.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들 자신을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줬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논란이 될 만한 영화, 좀 센 영화나 좀 강렬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에는 내가 이걸 줬다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게 최근 몇 년에 어떤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보고 관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제작 지원이 좀 더 많이 넓게 된다면 사실 그런 영화도 충분히 될 텐데 영화제도 더 많다면은 그게 좁다 보니까 점점 그냥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신설 증액을 엄청 한 중예산 제작 지원이 저는 사실 그런 영화에도 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 예술 영화처럼 만들 수 있는 영화에도 주고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에도 주고 그 말씀하신 정책이 나와서 올해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새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예산 한국 영화를 지원하겠다 해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네. 99억 3천만 원 규모로 해서 순제작비 20억에서 80억 미만의 장편 영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 독립영화제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전해져서 마음을 또 졸이기도 했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같은 경우도 폐지안이 가결이 되었다가 폐지가 됐었죠. 네, 지금 폐지가 폐지된 상태죠. 네, 지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시 그것을 복구하려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입장권 부과금이라고 하면은 반대 의견을 내왔는데 결국은 연말에 폐지가 됐었던 거고, 그럼 폐지를 해서 관객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관객의 부담이 줄었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올해 1월부터는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가격 인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가격의 변화는 없었죠. 네, 400원이나 500원은 어쨌든 그 상영관, 멀티플렉스 상영관이나 그런 배급사에서 이제 가져가게 된 거고, 그랬을 때 관객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것이 어쨌든 관객 부담을 줄여서 관객이 극장에 많이 오게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또 관객이 오게 하려면은 뭐 4,500원 줄여서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폐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3%에서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던 건데, 그 관객이 모아준 돈으로 결국 어쨌든 관객에게 돌아가게 만들려면 좋은 영화를 관객이 잘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죠. 중예산이든 뭐 기획개발이든 이런 걸 늘려가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상업영화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중예산이라는 걸 해서 한국 영화의 허리를 살린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도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미 사업은 발표가 됐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돈이 크게 쓰였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 만든 사람도 관객에게도 좋은 작품이 선정이 돼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 독립영화제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11월까지만 해도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을 굉장히 증액을 많이 했어요. 서울독립영화제 복원하는 것도 그렇고, 영화제 예산도 예전 수준으로 20몇억을 늘리는 것, 그 지역영화 제작 올리고, 독립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 올리고, 또 꼭 연발기금은 아니지만은 뭐 애니메이션도 다시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부분에서 증액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계엄 전국에서 그 증액을 하려고 했었던 예산들이 다 금액안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는 이제 날라갔죠. 추경을 해 나가면서 이제 예산들을 계속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 예산도 같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렇다면은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공모안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썼던 예산을 넣어서 거기에서 그냥 공모를 해라. 자기네들이 이제 주최는 하지 않고 영화제를 하는 건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제 공모로만 영화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한 건데, 저기에 우리가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힘든 다른 영화제들이 그래도 우리 예산이라도 쓰게 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네. 정책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의 또 목소리가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요. 이거는 영화인이든 관객이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절대 바뀌는 일은 스스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이걸 바꿔야 되나 보다 하고 바꾸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민원이 가장 못됐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들이 그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펀딩을 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영화 제작이라는 것의 특성상 2년, 3년이 걸리는 긴 작업인데 그런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네. 생각하거든요. 작년이 진짜 그런 일이 많았죠. 뭐 제작 지원인데 발표가 이제 늦게 나서 6개월 안에 영화 한 편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겨울 씬을 찍는 게 불가능한 영화들. 개봉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개봉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영화가 하반기에 몰려서 개봉을 했던 사례들. 이런 게 이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생긴 결과들이죠. 그 단연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바꿔보는 게, 결국은 이게 관객이랑 영화인들이 모은 입장권 부과금이라는 것으로 영화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관객에게 좋은 영향이 갈 방향대로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세금이랑 똑같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가는 계속 이야기를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을 좀 우리가 이제 선제안을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영화진흥위원회 정책
이 정보안이 이렇게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좀 꼭 우리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좀 나와서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만들겠습니다. 네. 한독협의 이사장님으로 오셨지만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시니까 한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이모정 감독님이 이 질문은 꼭 다른 감독님들한테도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셔서 고정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좀 운이 좋은 편이어서 제작 지원이 꼭 있어야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로 수익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작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부수입들이 생기거든요. 심사를 본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GV 모더레이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바 같은 게 있고 작업을 할 때는 음. 밖에서 나가서 하는데 작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들어오고 마흔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물론 저는 제가 이제 뭐 타임머신이 있어서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화를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연기도 그랬고, 그냥 우연하게 하게 된 거여서, 하게 된 걸 열심히 하자주의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영화 감독이어도 살 수 있는 팀장을 만들어 놓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개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써놨거든요. 뭐, SNS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지속 가능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협회가 이제 서울독립영화제나 인디그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수익이 되는 건 그 협회 자체의 수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월급도 없고요. 그래서 사무국의 월급이라도 그 사무국이 지금 한 분이 혼자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가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게 영화를 만드는 일이 즐겁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어떤 한 개인이 많은 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독협의 이사장으로서 한국 영화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기생충이 개봉을 했을 때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의 의미를 발견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그걸 또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다른 영화에도 똑같이 해주시면은 또 그 영화도 훨씬 더 재밌게 보실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도 시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럴 여지가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관객분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영화를 보신다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독립영화가 그 재미를 느끼려고 감독들이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